안녕하세요. 코딩발전소 포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피노트 프로젝트에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GitHub까지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파이어베이스와 연계를 해서 파이어베이스의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베이스를 열고 파이어베이스에 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쉽게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입하는 부분은 따로 만들질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연동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서 보기 들어가셔서 저희는 안드로이드에 파이어베이스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드로이드 시작하기를 선택을 해서 문서를 좀 보죠. 네,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래도 4.1 이상 그리고 API, 안드로이드 OS 버전은 16, 그러니까 젤리빈 이상 타겟팅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빌드 그래들에다가 옵션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파이어베이스를 추가할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파이어베이스 어시스턴스를 활용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파이어베이스 처음 설정할 때는 파이어베이스 콘솔에서 설정하는 걸 권장한다. 요 부분. 제가 스튜디오에서 파이어베이스를 설정을 해보니까 제이슨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거를 어차피 또 콘솔에 와서 또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콘솔에서 우선 추가를 해서 맨 처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는 콘솔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의 기능들을 추가할 때는 스튜디오에서 파이어베이스 어시스턴스를 활용해서 추가를 해도 그게 더 훨씬 더 편하게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콘솔에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창은 닫아두고요. 네, 이제 프로젝트 만들기 시작을 해보죠. 자, 프로젝트 만들기, 프로젝트 이름은 해피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NOTE 해서 해피노트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죠. 계속.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다. 대충 내용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정은, 디폴트. 네, 이 계정으로 선택을 하고요. 지금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에 뭔가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게 나올 수 있으세요. 이용 약관이라든지 이런 걸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체크하시면 이렇게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네, 이제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버튼을 눌러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앱에 파이어베이스를 추가하여 시작을 하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등록하려는 앱의 패키지 이름을 입력을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만들었던 해피노트의 프로젝트의 패키지명을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복사해 와서 그 다음에 여기 앱 등록 부분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그냥 똑같이 HAPPYNOTE 해서 해피노트로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버그 서명 인증서, 네, 요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로그인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스토어 기능들을 사용할 때, 그때 여기 인증서를 활용을 해서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어디서 입력을 받느냐? 여기 스튜디오에서 여기 보시면 그래들이 있고요. 그래들에 처음 여신 분들은 이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태스크, 네, 이 태스크에 안드로이드에 가셔서 여기 사인인 리포트, 네,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쭉 보시면 여기 SHA1 해서 이렇게 코드가 나오고요. 요 인증 코드를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앱을 이제 스토어에 등록을 했다. 그럴 때는 스토어에 등록할 때는 사인을 해갖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인한 키의 서명 인증서도 같이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앱 등록을 실행을 하죠. 네, 그럼 이제 제이슨 파일을 다운받아서 앱에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어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이슨 파일을 일단 다운로드 받고요.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고 폴더를 열어서 네, 여기 제이슨 파일을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앱에서 창이 너무 많이 열려있네요. 창을 좀 닫고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프로젝트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앱 디렉토리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 앱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OK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깃에서 이제 파일이 추가됐으니까 깃에다가도 추가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add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네. 그러면 이제 파일은 등록이 됐고요. 파일은 닫도록 하죠. 그리고 보기는 다시 안드로이드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행을 하죠. 자, 이제 제이슨 파일은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했고요. 다음 눌러서 다음은 빌드 그래들에다가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빌드 그래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빌드 그래들이 있는데 프로젝트 수준의 빌드 그래들, 그 다음에 앱 수준의 빌드 그래들, 요거는 이제 모듈 수준의 빌드 그래들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빌드 그래들 옆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빌드 그래들 옆에 보시면 모듈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네, 여기 그래들 스크립트를 보시면 이렇게 빌드 그래들이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프로젝트라고 표시가 돼 있고 빌드 그래들 하나는 모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다가 모듈을 또 추가했다. 그러면 요 모듈단의 빌드 그래들이 또 하나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옵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빌드 그래들 프로젝트 단의 빌드 그래들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구글은 디폴트로 추가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구글은 이렇게 두 개가 입력을 하라고 안내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디폴트로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그리고 나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 네,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싱크 나우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싱크 나우 해서 적용이 됐고요. 빌드 그래들은 닫고 다시 또 그 다음 쭉 밑에 내리시면 이제 모듈단의 빌드 그래들에다가 이렇게 플러그인을 추가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사해서 다시 와서 모듈단의 빌드 그래들을 열고 네, 그 다음에 플러그인 이 부분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구글 파이어베이스에 애널리틱스를 추가를 해줘라 라는 거죠. 이 애널리틱스는 설치를 하게 되면 내 앱이 설치된 사용자 수, 그 다음에 뭐 오류가 났을 때 오류 내용 이런 것들을 파이어베이스 아니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다시 쭉 밑에 내려서 네, 여기다가 추가를 해놓죠. 컨트롤 V 해서 넣어주고요. 이렇게 반전되고 있는 거는 지금 버전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이렇게 갖다 대시면 지금 최신 버전은 17.4.3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서 글자를 그냥 4.3 고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Alt Enter 눌러서 그 다음에 17.4.3 Change to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자, 이제 싱크 나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이어베이스의 그래들 설정은 모두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네, 이제 앱을 실행을 해서 그 다음에 서버와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앱을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 그래들에서 요 사인인 리포트를 실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위에가 요렇게 해피노트에서 사인인 리포트로 변경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요거를 앱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단축키로 Shift F10을 눌러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F10. 네, 이제 그럼 실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 통신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기다려보자. 요거는 한 2, 3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게 오래 걸리신다 그러시면은 여기 설명대로 앱을 다시 에뮬레이터에서 삭제하시고 다시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 AVD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AVD에서 하실 필요 없이 실제 기기에서 테스트 하시면 되니까요. 안 되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실제 기기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 앱을 한번 삭제하고 해피노트를 제거하고 네, 이렇게 제거를 하고 네,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F10. 네, 다시 실행이 되었고요. 자, 기다려보죠. 네,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콘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이동. 네, 이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에 해피노트 앱이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파이어베이스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스토어, 그 다음에 호스팅, 그 다음에 성장 부분에 이제 리모트 컴피그, 그 다음에 클라우드 메시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해피노트에 사용할 기능은 여기 리모트 컴피그, 이 리모트 컴피그를 활용해서 앱의 버전이 바뀌었을 때 업데이트 메시지를 앱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데이트 메시지를 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해피노트에 사용되는 사진들을 업로드 해놓고 앱이 처음에 실행될 때 그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앱의 설치 파일인 APK의 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크면 사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최대한 APK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 부분은 따로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고 나중에 앱을 설치한 이후에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앱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정도. 그리고 애드몹. 이제 해피노트를 작성하고 나서 저장을 했을 경우에 광고를 한 번씩 보여줄 수 있도록 애드몹을 사용해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시간에는 리모트 컴피그를 활용해서 업데이트 메시지를 띄워주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잠깐!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